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작습하는 남자 사주 공부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 저번 시간에서 신태왕의 재부족 공부했었죠. 예, 일간은 강하고 정력이 왕한데 제가 부족하고 처가 또 좀 부실하니까 내가 또 다른 자를 찾게 된다는 논리고, 제다 신야 같은 경우에도 제가 강하니까 당연히 일간은 약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여기저기에 인연은 많은데 내가 희약해서 거부하지 못하는 모양새입니다. 두 번째, 오늘은 도화살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도화살은 저번 시간에도 언급했습니다만은 최근에는 좋게 쓰죠. 그래서 도화살의 장점이 많습니다. 예, 인기 만점, 매력 만점, 대인관계에서 아주 주도성을 가지고 있고, 최근의 시대가 도화의 시대고 또 이제 영상의 시대죠. 비주얼의 시대고, 하다 보니까 뭐 식당을 하더라도 인기가 있어야 또 뭐 사람 보고 밥 한 그릇 먹으러 오고, 커피숍도 마찬가지잖아요. 뿐만 아니고 뭐 요즘은 다 뭐 인스타그램 또는 뭐 유튜브 뭐 그죠? 뭐 이런 또 그 페이스북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도화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본인을 많이 알려서 또 나를 많이 찾게끔 하는 그런 부분들이 또 사업하고도 관련이 있죠. 그래서 도화살에 대해서는 장점이 많다는 거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작첩과 관련돼 가지고 이제 바람 피우는 그거 관련되니까 도화살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봅시다. 일지가 도화살이 있다. 일지는 내 몸이죠. 내 몸에 이제 도화살이 있으니까 내가 타고난 어떤 주색의 끼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지는 내 배우자 궁도 됩니다. 그래서 내 배우자 자리에 도화가 들어와 있다는 것은 내가 작첩한다 또는 내가 애인하고 동거한다는 거죠. 도화 자체가 애인이 되기도 하거든요. 또 일지에 도화가 있으면은 나 또는 배우자가 이렇게 바람기가 있다, 이런 식으로도 통변을 합니다. 시지에 있는 도화, 시라고 하면은 말년이죠. 그래서 늦었게까지 바람 피운다는 이야기고, 또 시는 어린 사람이죠. 그래서 어린 여자와 또는 어린 남자와 바람 핀다는 이야기고, 또 뭐 기생작첩 이런 말도 되겠네요. 원내도화, 원내는 월지를 이야기합니다. 월지의 도화를 원내도화 또는 장내도화라고 하지요. 그래서 월지는 윗사람이고 또 나보다는 부모 자리이기 때문에 유부녀 통정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인수도화, 인수는 역시 위의 사람이죠. 윗사람이고 또 선배가 됩니다. 그래서 인수도화는 연상 여인과 인연이 있다는 이야기고, 도삽도화, 도삽도화의 도자는 이제 넘어지다 또는 이제 거꾸로 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삽은 끼워 넣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도삽도화는 연에 있는 도화를 이야기하는데, 연지에 도화가 있으면 도삽도화라 그래가지고 아주 나이 많은 여인과 인연이 되는 의미가 있고요. 비겁이 도하다는 것은 친구로 사귀다가 친구가 애인 되었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그리고 비겁이 도하니까 이제 도화를 내가 하게 되면 비겁이 들어와서 극제를 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애인을 사귀어서 작첩을 하게 되면 비겁이 제를 치니까 파제가 되더라. 그래서 비겁 도하에 비겁이 제를 치고 들어올 경우에는 내가 오히려가 연애하다가 파제를 맞는, 이미 신일주가 이렇게 이제 병화제를 보고 있는데요. 나는 이 제가 되게 용신이고 좋다고 할 때, 뭐 임자 이런 식으로 볼 때는 이 사람이 그 돼지띠면은 연에서 임자년 같으면은 도화년이죠. 그리고 도화의 비겁 양인이죠. 양인입니다. 그래서 임자가 도화에 비겁이 들어와서 이렇게 제를 치죠. 그러면 어떻게 바람 피다가 도화로 인해서 내가 파제 그리고 손재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또는 교우 관계가 부실하거나 형제가 풍요한다. 도화 비겁이니까 형제 그리고 친구가 도화하더라, 이런 말이고, 또 비겁은 동업자라든가 또 이제 친구도 되니까 같은 이야기가 될 거예요. 상관이 도하다.
상관은 아래 사람이죠. 그래서 딸 같은 연하와 동정한다. 또는 이제 뭐 직장에서 후배와 동정한다. 이런 이야기도 되고요. 상관은 당연히 관을 치죠. 그래서 상관이 도하러 들어와서 정관을 상관경관한다 그러면은 내가 바람 피우다가 망신수를 당하고 명예가 실추당하는 그런 모양새가 있다. 재성이 도하면은 이것이 용신이 될 때는 예, 내가 죄를 얻고 또 돈도 얻을 수 있는 인첩, 취재 이런 식으로 철을 서로 인해서 첩으로 인해서 돈을 벌더라. 관성도화는 이게 용신이 될 때는 또 성진할 수 있는 또 자식을 둘 수 있는 그런 여자 인연이 있고요. 살성도화는 무섭죠. 그래서 관살이 도화로 들어오게 되면 바람 피우다가 내가 몸을 망가뜨리고 또는 살성은 뭐예요? 관제구설 시비송사죠. 그래서 관제까지 겪을 수 있고 내가 덕병도 할 수 있다. 골랑도화는 아주 그 음란성이 강한 걸 이야기합니다. 골랑도화는 천간은 합이고 지지는 형이에요. 병자가 신묘시에 태어났다 이렇게 봅시다. 병신합이죠. 천간은 합이고 지지는 자묘형이죠. 이런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골랑도화. 그래서 물이 넘칠 대로 넘친다는 그런 의미인데 지나친 음란성, 변태성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직업적으로도 골랑, 도화를 쓴다는 의미입니다. 재성이 기신이면 처덕이나 또 첩의 있겠죠. 애인덕이 있고 재성이 흉신이면은 애인으로 인해서 내가 힘들겠죠. 그리고 재운과 도화운에 연애 인연이 들어오고 미혼자는 결혼운이 들어오겠죠. 그리고 상관운에는 내가 일탈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또 상관생지하기 때문에 수단방법 가리지 않고 죄를 취하고자 하는 속성이 생기겠습니다. 일지삼합은 역시 일지 내 몸이 삼합 내가 특히나 이제 재성이나 식상이 들어와서 합하게 되면 애인이 생기겠죠. 운에서 도화가 지배하여도 작cep한다. 도화가 운에서 들어오면은 내가 도화에 대한 그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도화가 들어오게 되면 회춘을 한다. 또는 뭐 또 갑작스럽게 뭐 고목에서 꼽힌다는 의미죠. 비겁운에 재성이 충하거나 또 형하면은 덜통난다. 예, 재성이 충을 만나게 되면 특히나 이제 재성은 나의 첫 첩에 해당되는데 비겁에서 충하게 되는 때 형충으로 인해서 계고충발하기 때문에 그때는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수일주가 금수가 태화하게 되면 신장이 강하고 신장이 강하면은 방광생식기도 강하다. 그래서 성욕이 강하고 정밀주, 무호일주는 대표적으로 성욕이 강한 일주로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자, 앞으로 돌아갔어요. 자, 도화는 살펴봤고 또 뭐가 있었습니까? 식상태왕. 식상이 태왕하면은 식상은 재성을 불러들이죠. 그래서 식상다봉은 식신생재로 계속해서 여자를 불러들이는 모양새가 되고 식신이 배설 그리고 어떤 생식 그죠? 또 섹스도 식신에 해당되죠. 그래서 식신이 많은 경우에는 이런 그 요소들을 내가 추구합니다. 또 화살은 역시나 여기서는 작cep하는 흉살이라고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관살이 많다. 관살이 많다는 것은 자식과 인연이 많다는 것인데 관살이 그냥 만화가 되는 건 아니고 일지가 재성 그리고 관성과 이렇게 이제 합의되어 있을 경우에 일지는 내 몸이고 재성은 처 또는 첩 여자고 관성은 자식이고 합은 끌어온다 또는 인연이 된다 또는 합방한다 한 집에 산다 이런 의미니까 이럴 경우에는 내가 첩을 두면은 당연히 자식이 여기저기 생기는 모양새가 되어서 양처에서 득자할 수 있는 그런 이치가 될 겁니다. 예시를 보겠습니다. 정묘, 임자, 임자기유, 자월의 임수죠. 그래서 수가 태왕합니다. 엄청나게 수가 강한 사주네요. 이렇게 이제 수가 강하게 되면 뭐 동짓달에 저녁에 유시에 태어났으니까 이 정화가 당연히 용신이 되고
그리고 정화를 살릴 수 있는 묘가 희신이 돼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화가 강하게 되면, 수가 강하게 되게 되면요, 양인격이죠. 본래 양인격은 양인 노살 이렇게 해서 사평진 전에 양인은 그 살을 좋아하고 또 양인은 살이 떠가 있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양인도 칼이고 살도 칼이기 때문에 이 칼은 칼로서 막는데 시가 이렇게 무술시 이런 식으로 강력하게 무술로서 물을 막아줘야 이 물을 갖다가 쓸 수가 있겠죠. 그런데 뭐밖에 없어요. 기토밖에 없죠. 이 기토는 임수를 보게 되면 기토 tak임이 돼요. 그래서 기토는 니토예요, 니토. 니토라는 것은 산역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뿌리도 없는 약한 기토 가지고는 임수를 대적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기토는 떠내려가고 말죠. 그래서 관은 여기서는 무력해서 쓸 수가 없다. 때문에 나로서는 수생목, 목생화해서 상관생제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직장생활을 못하고 내가 양인상관을 쓴다는 것은 전문직 기술직이라든가 그러면 유통이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돈 번다는 이야기고요. 여기서는 이제 작첩을 봐야 되기 때문에 해묘미년에서 삼합의 자가 도화살이죠. 여기서 볼 때. 그래서 도화 이렇게 있죠. 일지에 있는 도화가 투출해서 비경급으로 재성과 합을 할 때 이럴 경우에는 내가 참 도화가 떴잖아요. 도화가 투출했다. 도화가 발동했다. 그러니까 나는 도화의 화신인 겁니다. 거기가. 그래서 나는 이 정화, 재성, 여자라고 한다 그러면은 또 어떤 뭐 먹을 거 있는 돈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사죽을 못 쓴다. 수단 방법 안 가린다는 뜻이에요. 왜? 관이 없으니까 자제력이 없는 거잖아. 통제를 못 하는 것이고요. 또 여기서는 이제 양인의 도화죠. 도화고 상관이죠. 그리고 이제 정제까지 이렇게 봤습니다. 양인은 선수예요. 그리고 양인은 아주 내가 취하고자 하는 속성이 강해서 약간 뭐가 있습니까? 무력적인 요소가 좀 있죠. 양인은 폭력적인 요소가 좀 있죠. 그런데가 도화는 색이죠. 그런데 상관은 무법입니다. 무법. 법업섬. 그죠? 이런 이야기죠. 재성은 당연히 이제 돈이죠. 나는 돈이라고 한다면은, 법도 상관없이, 그죠? 법도 상관없이, 그리고 이게 이제 특히나, 색을 나는 이런 폭력성을 동원해서라도 취하고자 하는 속성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가지고 있는 기질에서 정화를 취하고자 하는 마음이 기문간살까지 있죠. 자유. 근데 자유 기문은 어떤 뜻이냐? 또라이란 이야기예요. 또라이. 그래서 자유를 한번 보세요. 자가 올라가면 뭐가 돼요? 계수가 되죠. 계수가 유를 만나면 계유가 되죠. 이 계수는 딴딴딴 이렇게 물수변이 되고 유는 술주자가 되겠죠. 그래서 뭐 주색. 이 사람은 어떨 술만 먹으면 어떻게 된다? 또라이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월자시에 유시에 태어나가지고 신앙한 중에 정화가 미약하고 일지월지 도화양인 있어가지고 본처 이별하고도 계속해서 바람이 심하다. 뭐 어쩌겠어요. 그래 타고났는데. 그죠? 그래서 사주상으로 보게 되면 뭐 이 사람은 이해하지 못할 것도 아니죠. 그 다음 내용을 볼까요? 무술의 병진, 정미입니다. 토를 많이 받네요. 지지에 온통 토를 전비했고, 그리고 이제 연상에 무토를 띄웠습니다. 자칫해서 화가 목이 없죠. 무인성에 토를 많이 받기 때문에 토를 따라가야 하는 사주가 아닌가 해서 종격으로 종악격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죠. 정화는 정미를 만났을 때 미중얼목이라든가 또는 미중정화에 통과를 합니다. 진중의 얼목도 있죠. 그래서 여기서 용신을 잡으려면은
식상이 강할 때는 목으로서 식상을 또 소토를 하고 불을 붙여줘야 되겠죠. 예, 그래서 목이 온다면은 제일 좋을 겁니다. 예, 그래서 목이 오면은 상관 폐인을 하고 또 인성으로서 착화를 하겠죠. 예, 그런데 아까 앞에 사주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이 사주도 사실 불 안 붙죠. 여기서 이 정화가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이 사람이 아무리 정화에 불을 붙이려 보려 그래도 묘목이 불 붙이겠어요. 묘목은 선목이죠. 예. 선목이 물 찍찍 나오는데 어떻게 불이 붙겠어요. 특히나 옆에서 자가 이렇게 두 마리나 있죠. 그러면 선목이 수를 얻었잖아요.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서벌상정이라 그래요. 섭한 을목이 정화를 끈다는 이야기죠. 묘는 곧 을목이잖아요. 그래서 전전적인 서벌상정이 되어서 불은 붙지 않고 연기만 한다는 거예요. 그죠? 나는 어떻게 여자를 취하는데 여자가 내 마음처럼 불이 붙지 않고 연기만 나니까 뭐 눈물 많은 인생이다. 뭐 이렇게. 이 사주가 그래서 이제 정화인데 목을 용신으로 취하고요. 예, 천간에 이렇게 섭신이 이렇게 같이 있으면은 지지의 뿌리가 약하더라도 천간 기운도 지지를 통근해야만이 유력합니다만은 천간에도 이렇게 연합을 하게 되면 약한 뿌리에도 어느 정도 세력을 가집니다. 자, 아무튼 이 사주는 식상을 많이 가졌다 보니까 남자 사주에서 무재성, 재성이 없다. 그럼 처가 없는 거 아니죠. 무재성일 때는 첫 번째 합신으로서 봅니다. 합신. 합신이라고 한다 그러면 일간이 합하거나 일지가 합하거나 안 그러면 뭐 일간이 안 합하거나 일단 합하는 거. 두 번째는 식신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식신은 처가죠. 그리고 식신은 식신생재하기 때문에 식신으로서 처를 대신 볼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일지의 동태로 볼 수도 있겠죠. 당연히 그죠. 일지의 동태라든가 일지에서 투출한 글자로서 추리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용신으로도 처를 또 우리가 추리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사주에서는 식신으로 여자를 추리를 하는 것이 맞겠죠.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정미일주가 모천살 홍염살이다. 홍염살. 그래서 다봉 식상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여기저기에 식상 자체가 유흥이에요. 유흥, 식상. 그리고 엔조이, 그죠? 이런 게 다 식상에 해당되겠죠. 상관이 이렇게 강하게 떴으니까 나는 상관하고 살래. 상관하고. 상관은 뭐다? 자유로운 영혼이다. 폐인이 안 됐죠. 그래서 인성이 폐인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강력하게 인성이 폐인을 시켜야 되는데 폐인이 안 됐기 때문에 상관에 끝을 이어서 산다. 상관에 딸려가면서 산다. 상관에 끌려간다. 상관이 끌려간다. 사람이 머리는 인성으로 우리가 비유한다면 생식기는 상관에 비유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머리를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상관이 강하니까 생식기에 끌려가는 삶을 산다. 인성이 약하잖아요. 그래서 인성으로서 내가 상관을 제어하는 게 아니고 상관이 나를 끌고 간다 이런 말이죠. 그때 기분 따라서 행동한다 이 말이에요. 갑자정묘 기미 기사다. 묘의 기토인데요. 묘미 목이 보이고 반합이죠. 그리고 자묘형 보이고 여기서 간목이 떴네요. 이렇게 정관 떴고 일주는 기미에 기사가 있어서 약하지는 않네요. 그래서 일주도 어느 정도 이렇게 세력이 형성되어 있죠. 정화도 있고요. 그런데 이 사주에서는 격이 뭐예요? 평관격이죠. 평관격입니다. 평관격에 이렇게 묘를 보면은요, 이거는 사오미보다는 목의 기운으로 쏠려갑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 밑토는 지금 이제 봉기가 떴긴 했지만 월지에 이렇게 묘가 강력하게 사왕지지로 당기고 있고 그리고 수까지 돋고 있기 때문에 일부 목으로 거의 70% 정도는 간다고 보고요.
거기다가 간목이 떴으니까 편관이 조금 두렵습니다. 편관은 재화 3법 써야 되죠. 1번 식신제살, 2번 살인상생, 3번 양인합살. 이건 외우세요. 편관이 있으면 첫 번째 제살할 수 있는지 식신으로, 두 번째 인성으로 살인상생할 수 있는지, 세 번째 양인으로 합살할 수 있는지 우선적으로 제어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는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정화밖에 없네요. 살인상생. 예. 편관의 재생살사주죠. 제살의 기운을 인성으로서 살인상생했다. 용신은 뭐다? 정화. 자, 그런데 이 여자분은 이제 그 수가 재성이죠. 재성인데 재성이 이렇게 살을 생하고 있죠. 재생살 하고 그리고 재생살에서 갑기합 이렇게 돼 있네요. 합으로 끌고 오죠. 그래서 나는 이 자수와 인연이 되게 되면 정이 마음합이 되는데 자수와 인연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자식이 나한테 합으로서 끌려온다. 그래서 도화를 얻고, 역시 도화살이죠. 도화재성이니까 애인으로 보면 되죠. 도화재성을 얻으면 자식이 따라오는 인첩득자, 첩으로 인해서 득자, 자식을 낳는 그런 모양새다. 나중에는 당연히 잠이 원진이니까 안 좋겠죠. 처음에는 눈 멀어가지고, 그죠? 네. 갑인의 경우 정축의 기요다. 오래 정하네요. 그래서 근록격이고요. 오 옆에 인이 있고 그리고 인성이 확실히 떴기 때문에 사주가 강한 사주죠. 근황한 사주입니다. 말씀드렸습니다만 정하는 추나추동 간목이 필요하지요. 그래서 강력하게 지지에 인호 화국을 가지고 있고 또 간목이 일간을 생조해 주면서 여기 경금이 하나 있는데 이 경금은 나쁘지 않죠. 일반적으로 정화 플러스 간목 그 다음에 경금까지 있으면 이렇게 삼기라고 해가지고 좋게 보죠. 그래서 도끼로 소나무를 쪼개 가지고 착화 불을 붙인다. 그래서 벽갑 인정. 벽갑은 간목을 도끼로 쪼갠다는 의미고요. 인정은 정화에 불을 당겨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정화로 불을 당겨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 구조가 좋고요. 경금이 약해 보이지만 유축에서 또 분야를 이루었죠. 이렇게 유축에 강력한 이런 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금이 이렇게 세력화해서 좋은 사주네요. 귀한 사주입니다.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이렇게 해서 잘 돌아가죠. 그래서 목, 화, 토, 금. 용신은 뭐다? 용신은 당연히 식신생제죠. 그래서 금을 용신으로 삼아도 되고요. 강력한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러고 용신이 삼기가 좀 불편하게 되면 식신으로 삼아도 되죠. 그래서 식신생제하는 사주죠. 뜨거운 게 있으면 차가운 게 있어야 되는데 이 사주가 또 묘하게 좋은 거는 이 축이 있어 가지고 인호의 이 화국을 내가 가지고 있는 재성에 노출시키지 않고 축축하게 식혀 가지고 내가 이제 냉기를 조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축이 굉장히 사주에서는 잘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월지에 도화가 있고 내가 어디서 떴다? 축에서 떴죠. 오에서 떴죠. 그래서 오는 사유축의 도화죠. 도화. 그래서 도화에서 나는 투출되기 때문에 나는 도화성을 가지고 있고 또 나는 이 재성이 용신이다 보니까 쟤를 자꾸 추구하려는 마음이 있다. 그렇게 보고요. 또 이 축이요 일지에 축은 금의 창고입니다. 또 다른 말로는 묘지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사유축 할 때 금의 창고인데 정축 일주들이 이제 뭐 재고다 그래가지고요. 돈 창고를 가지고 있다 이런 말도 있고 또 재고다 보니까 여자의 창고를 가지고 있다. 그죠? 그러니까 전화만 하면은 언제든지 불러낼 수 있는 여자가 있다. 여자가 한 트럭 된다 이런 이야기도 돼요. 참조하시고 자.
그리고 예,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